네, 안녕하세요. 길버트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영어과 김준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고3, 고2 응용어법이 되겠습니다. 고3, 고2 3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술은 어떤 그 비주얼 다이얼로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그 상상력을 전달하는 행위인데 마치 그 사물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대상은 그러나 그것이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가장 그 사적인 어떤 예술적인 그 진술조차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물론 어떤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글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그런 대화가 일어나려면은 그것은 그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글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해력은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there to be a dialogue라고 하는 문장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런 문장입니다. however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지금 이제 requires라는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대화가 있는 곳은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혹은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구문에서 지금 현재 there to be a dialogue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과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그 there to be 할 때 그 the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통 이제 주어 역할을 해야 되면 이 구절에서 명사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희진 팀장님, 명사절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역할을 할 때에 앞에 이게 there라고 하는 지금 유도부사가 나와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나요? 네. 최명희 선생님, 보통 이 there하고 비교되는 또 우리가 보통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죠?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네. 첫 번째 문장에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re를 where라고 하는 의문사와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의 내용이 지금 현재 해석을 해볼 때 where there is a dialogue, where there is a dialogue, 대화가 있는 곳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축약을 했을 때 there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또 다른 명사절을 역할을 하는 지금 where를 써야 될 것인지를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로 축약이 된 형태에서 there가 붙어 있는 것이 과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명사절을 만드는 보통 이건 이제 이 자체로 지금 주절이 되는데요.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where가 우리가 보통 이제 where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이 문장이 지금 명사절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번 지문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그 장소의 부사구가 지금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이런 문장인데요. 우리 고대로부터 이제 그 유목민들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수렵 채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영구적인 어떤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착 생활하는 사회 중심에는 지금 현재 농업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의 그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치에 대한 이 구문이 지금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도치가 되겠습니다. 도치에 있어서 보통 노 선생님 이렇게 장소의 부사구가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문장이? 예, 동사 주어라고 하는 도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의 도치는 바로 장소의 부사구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는
그런 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제 수일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가 되면서 여기 wa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수로 잘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agriculture 다음에 이게 콤마를 찍었어요. 이제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the art and science of cultivating plant and animals 이렇게 문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was라고 하는 이 동사 즉 뒤에 있는 주어가 agriculture인지 아니면은 여기까지를 다 주어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학생들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수의 일치 부분인데 agriculture를 주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주어로 봐야 될 것인지 이것은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추가로 좀 더 조심할 부분은 도치 장소 부사구의 도치에 써서 이렇게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때 수의 일치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상당히 훌륭한 작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괴롭히는 단어가 바로 이 time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time이라는 단어가 가장 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정의를 낼 때 힘들게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이 말이 어쩌면 상당히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다. 누구에게 낯설게 들리냐? 우리 대부분에게 낯설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t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흔히 쓰이는 너무나 빈번하게 흔히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가 좀 정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지문에서 지금 여기 현재 for which라고 하는 지금 관계대명사를 계수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 번째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이 관계대명사 which를 제대로 썼는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포인트는 지금 계속기용법 관계대명사에서 for which라고 하는 문장을 썼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물론 봐야 될 것은 전치사 for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for는 잘 썼는데 이제 문제는 which인데요. 한재성 선생님, 네, 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죠? 선행사가 있고. 네, 그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사물일 때 혹은 앞문장의 전체 내용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위치를 쓰게 되는데 이 위치와 여기 문장에서는 whom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어떤 것이냐 만약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이 앞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위치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most of us라는 것을 가리키는 건지 그것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이 흔한 단어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흔한 단어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문에 있어서 이 선행사를 most of us, 우리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인지를 좀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의 유무에 따라서 위치를 잘 썼는지 아니면 이 문장에서는 지금 whom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이런 시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의 이제 키포인트는 바로 look upon A as B라고 하는 구문 속에서 이 confused라고 하는 수동분사형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게 look as B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최윤정 선생님 저쪽에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look upon A as B는 어떤 뜻이죠? A를 B로 간주하다. 네, 맞습니다.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as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사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쓰입니다. 이 문장에서 지금 B 부분에
B부분에 지금 현재 confused라고 하는 수동 분사형이 쓰였는데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confusing이라고 하는 능동 분사형과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confuse는 혼란스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confusing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단어가 혼란스럽다고 여기다 할 때 과연 단어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가 혼란스러움을 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키포인트를 한문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현재 그렇지만 대화가 있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지금 현재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to be a dialogue라고 하는 문장에 있어서 의미상 주어가 이제 there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there라고 하는 유도 부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장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장소의 부사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t the center of those society 그러한 사회 중심에는 있었습니다. 농업과 예술과 과학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사회 중심에는 농업이 있었는데 이 콤마를 동격으로 처리하고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물과 동물들을 경작하는 예술이고 과학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볼 때 뒤에 이렇게 후자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agriculture와 the art and science는 동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는 agriculture이기 때문에 was라고 쓴 것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문입니다. 3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낯선데요. 그 이유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for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접속사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굳이 위치가 필요가 사실 없죠. 이 문장에서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만약에 설명한 거라면 여기를 whom으로 고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 for whom이라고 써서 그 이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가 조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굳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면 for which 대신에 whom이라고 쓰겠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문장에 있어서 아예 이 부분을 없애도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look upon A as B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그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에 있어서 그 confuse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설명해 주냐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혼란스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confuse라고 하는 수동적 분사는 능동 분사인 confusing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fuse를 confusing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